자, 상계권 행사의 요건입니다. 상계에 적법한 상태, 상계 적상이라는 법률 용어로 써요. 양 채권이 대립할 것. 자동 채권과 수동 채권이 존재하고요. 자, 이제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서로 쌍방으로 대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정리했죠? 자동 채권은 누구? 상계권자, 즉 채무자가 상대방 채권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수동 채권은 상계권자 채무자가 상대방 채권자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기준 잘 세고 화살표 잘 그으셔야 명확하게 용어 정리를 당사자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양 채권의 종류가 동일할 것, 동종의 채권일 것. 대립하는 양 채권의 종류가 서로 동일하여야 합니다. 자, 근데 이건 큰 문제가 별로 없어요. 실무상 대부분 금전 채권에 대한 상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종류만 동일하면 되고요. 채권의 액수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돈 줄 거 있고 돈 받을 거 있다. 상계할 수 있는 겁니다. 액수는 동일하지 않아도 좋아요. 왜? 서로 같은 범위 내, 우리 동일액 범위 내에서 우리 상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쟁점입니다. 아까 우리 채무자, 채권자, 상계권자, 상대방, 자동채권, 수동채권 이 파트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양채권,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변제기, 갚을 날짜, 이행기가 지날 것, 갚을 날짜가 지날 것, 도래. 원칙적으로 양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정리를 할게요. 아까 법 읽어봤던 법률 규정 조문은 양채권, 자동채권,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계는 채권의 소멸 원인이에요. 실제로 돈이 건너가지는 않습니다. 퉁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상계권 행사로서 채권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거라고요. 즉 변제를 강제하는 꼴이 됩니다. 실제 변제 행위는 없지만 변제가 되는 것 같은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기 때문에 변제가 된다는 얘기는 변제를 강제한다는 얘기는 변제기가 도래하여 갚을 날짜가 지나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칙 예외가 있겠지만 원칙은 자동채권, 수동채권 모두 갚을 날짜가 지날 것이 원칙. 이게 법 규정이에요. 다만 이게 예외입니다. 예외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다만 적어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아직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가능한 경우입니다.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에요. 자동채권은 상계권자의 채권으로서 상대방의 기한의 이익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 수동채권은 상계권자의 채무로서 자신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계도 가능하다. 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선변제할 수 있다. 민법 468조에 그때 있었어요. 변제 있었습니다. 변제기 전의 변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릴 때 갚을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2달 후, 3달 후 정해놨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돈이 생겼어요. 목돈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 정해진 이행기까지 기다려서 갚아야 되나요? 아니요. 돈이 있으면 먼저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468조입니다.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는 변제기 전이라도 선변제, 미리 변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물론 채권자의 손해는 배상을 해주고 선변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